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서입니다. 오늘은 유교철학의 도통신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유교철학의 역사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어떤 역사의 흐름을 이어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유교철학의 그 핵심 사상이라고 할까요? 이 도통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유교철학은 성현이 되기 위한 공부를 이제 유학이라고 한다고 첫 시간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 성인들의 이 성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성인들이 성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도통이 있습니다. 그 도통의 유래를 공자의 손자이신 자사 선생께서 이제 전해 오셨는데 바로 중용이라는 책을 지어서 도통을 이으셨죠. 그래서 상고 시대에 성신이 하늘의 뜻을 이어 극을 세움으로부터 도통의 전함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중용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현의 도통의 연원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아마 한 4-5천 년 전이죠. 바로 태오복희시로부터 도통의 연원을 잡습니다. 유교철학이 공자로부터 이렇게 창시가 되긴 했지만 공자께서 그 앞선 성현들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을 이렇게 재정립하신 분, 집대성하신 분이죠. 그러면 공자께서 집대성한 철학과 학문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바로 그로부터 2500년이 더 앞선 이제 태오복희시부터 이렇게 연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오복희시에서 처음으로 이 8괴를 그렸다고 하시죠. 그래서 주역의 8괴가 태오복희시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문자를 만들어 새끼줄을 매듭으로 이제 새끼줄의 매듭을 만들어서 의사 전달을 시작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물을 만들어서 사냥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오복희시를 이어서 그 다음에 염제신농시가 나오는데요. 염제신농시는 바로 이 농사농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농사의 신이기도 하죠. 또한 여러 가지 풀을 맛보다 보니까 얼굴이 푸르게 됐다라는 뭐 기록도 있는데 바로 의약품을 이제 만들어서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 한낮에 시장을 열어서 물건을 교환하는 물물 교환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쳤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염제 신농시가 그 다음으로 이 도통을 이은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황제 헌원시가 세 번째로 나오는데 황제 헌원시는 바로 이제 문명의 시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1월 성신을 보고 천문을 기록한 책도 만들고 또 달력도 만들고 또 셈법과 윤료도 만들고 창과 방패, 배와 수레, 뭐 화살과 활, 또 진함차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현대 문명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문물과 제도들을 이제 만들고 정비를 한 인물로 이제 황제를 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탕록에서 이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중국인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시조를 이 황제 헌원으로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교 철학에서 이 도통의 연원으로 잡지는 않지만 이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바로 황제의 아들과 손자, 증손자 이 3대 인물이 있는데 소호금 전씨, 전욱 고양씨, 그 다음에 제곡 고신씨 요 세 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면
바로 소호금천씨는 이제 김해김 씨의 시조가 되고, 전후 고양씨는 이제 황제의 손자로서 이름이 있고, 제국 고신씨는 또 황제의 정손자이면서 상나라 탕왕의 조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율곡 선생께서 쓰신 성악지묘에 보면 제5장에 이제 성현 도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율곡 선생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주역 개사전에서는 다만 황제와 요순만을 말하였고, 성현들이 도통을 말할 때는 이 세 분들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철학의 도통의 언원을 이제 태오복희씨, 염제 신농씨, 그다음에 황제 헌원씨, 이렇게 세 분을 이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바로 이제 요임금 도당씨한테로 도통이 넘어갔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은 바로 이제 제국 고신씨의 아들인데 바로 황제의 현손이죠. 바로 도통 신법이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그 신법을 이제 소개를 하겠지만, 바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윤집골중이라는 네 글자로 도통을 내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요임금은 하늘처럼 어질고 지혜가 신과 같아서 백성들이 해를 바라보고 구름을 따르듯이 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임금의 어떤 인간됨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임금을 이은 왕이 바로 이제 순임금인데요. 유우씨. 근데 순임금은 바로 동의지인이다라고 맹자도 이야기를 하시죠. 역산에서 바슬간이 모두가 밭도둑을 양보했다 그래요. 그리고 뇌택에서 고기잡이라니 백성들이 자리를 양보하고, 또 하빈에서 질것을 구우니 그릇이 험이었고 이지러진 것이 없었다. 또 순임금이 거처한 곳은 촌락을 이루는데 2년이 되면 읍이 되고 3년이 되면 도시가 형성이 됐다 그래요. 오늘날 지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이 순임금 같은 분들이 지역에 내려가서 살게 되면 아마 금방 인구 문제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순임금을 소개하면서 상당히 이제 뭔가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무의이치 내용인데요. 공자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순임금은 바로 무의이치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무의 사상은 이 노자 사상인데, 그리고 유교 사상을 유의 사상으로 이렇게 대부분 소개를 하는데, 공자께서는 이 순임금의 정치는 바로 무의이치다. 아무 걸 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그런 경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임금의 윤직골중이라는 네 글자의 신법을 순임금은 16글자로 이렇게 더 풀어서 다음 왕인 우임금에게 넘겨주죠. 인심은 유의하고 토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하여 윤직골중하라, 이렇게 이제 신법을 다음 왕에게 넘겨줍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역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큰 도통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 다음으로 우임금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순임금 다음으로 이제 그 도통이 우임금으로 넘어가는데요. 우임금 하우씨는 바로 이제 순임금의 신하인 곤의 아들이었죠. 곤이 이제 치수 사업에 실패를 하자 아들인 우임금에게 맡기죠. 그래서 홍수를 다스리기 위해서 8년이나 집 앞을 지나가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중국 천하를 구주로 열어서 구도를 통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임금에서부터 비로소 이 도통이 이제 아들에게 이제 왕위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임금에서 순임금, 순임금에서 우임금까지는 이제 혈통계통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게 아니고 덕을 기준으로 해서 왕위가 선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임금부터는 이제 혈통계통으로 왕위가 계승되면서 도통이 이제 왕으로 계승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우임금 다음으로 그래서 이 도통을 잇는 분을 이제 상나라 탕임금으로 잡습니다. 탕임금은 바로 그 요순 시대의 신하인 설의 이제 후손인데 처음에 박당의 도읍을 정하고 이윤이라는 신하를 초빙하여 하나라 거래에게 이제 추천을 하죠. 근데 이제 거랑이 이윤을 등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은 다시 탕왕에도 돌아오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5번이나 했다 그래요. 결국은 이윤은 탕을 도와서 이제 하나라 거를 추방하고 바로 상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 탕임금의 인품은 어떠냐? 너희에게 죄가 있는 것은 그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지만 나 한 사람의 죄는 너희 모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서경이라는 책의 상서 탕구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탕임금은 어떤 분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탕왕은 중을 지키고 어진이를 등용하는데 출신을 가리지 않았다 하는 인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할 때 정말 능력 있고 적임자를 골고루 등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교 철학에서 제시하는 도통의 한 덕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통이 탕왕 다음에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으로 이어집니다. 주나라의 무왕은 후직의 후손인데요. 그 주나라 고공의 막내 아들인 계력이 태임을 아내로 맞아 창을 낳는데 이 창이 바로 문왕이 됩니다. 여기서 태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문왕의 어머니시죠. 이 태임을 이제 스승 삼겠다 하신 분이 바로 율곡의 어머니신 신사임당이시죠. 바로 이제 그 창은 이제 덕이 많아서 서백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도 이제 그 은나라 이제 상나라를 이렇게 치지 않고 끝까지 신하의 도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무왕이 천자가 되고서 서백을 받아들여 바로 문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죠. 백성들 보기를 그냥 두면 다칠 것처럼 여겼고 도를 간절히 구하였다. 구한 인물로 이렇게 문왕의 인품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나라 무왕은 바로 이제 서백이 죽고 아들 발이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바로 무왕인데 무왕이 서백의 왕업을 계승하여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로 천자가 돼서 주나라를 세우죠. 그러면 이 무왕은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느냐? 가깝다고 하여 서로 따로 친숙하지도 않고 멀리 있다고 해서 또 잊어버리지도 않았다.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인재는 멀리 있어도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이제 등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리 가까워도 따로 이렇게 사적으로 친숙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임금, 순임금으로부터 탕임금, 그 다음에 우임금, 그다음에 문왕, 무왕까지 이렇게 유교 철학의 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의 주공으로 도통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주공은 바로 우왕, 탕왕, 문왕, 무왕의 장점을 모두 이렇게 두루 갖춘 인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공의 인물됨은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밤을 새워 생각을 하였고, 다행히 터득한 것이 있으면 앉아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밤새워 어떤 그 방법을 찾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어떤 방법이 찾아지면 얼른 그 방법을 쓰고 싶어서 날이 새기를 이렇게 기다릴 만큼 어떤 절실하고 간절하고 또 정성을 다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임금의 지위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도를 다한 인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공자께서도 바로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인물이 바로 주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공 다음으로 이제 도통을 이은 사람을 바로 춘추시대 노나라의 공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름은 구이고 자는 중리이며 선조는 송나라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숙량오리고 어머니는 안씨며 노나라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배웠던 걸로 유명하고요. 제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육례에 통달한 제자는 72명이나 됩니다. 요순의 말씀을 조술하였고 문왕과 무왕의 도를 헌장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바로 성인의 학문을 집대성한 인물로 바로 이제 공자님을 만세의 사표로 이렇게 이제 추앙하고 있는 이제 오늘날에도 이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현의 도통이 이제 공자에게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공자의 또 사상을 이제 이은 분이 바로 맹자이신데, 맹자께서 바로 이런 성현의 도통에 대한 내용을 실제로 맹자책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을 정리해 보면 이 내용과 같습니다. 요순으로부터 탕왕까지 500여 년이 흘렀고, 탕왕으로부터 문왕에까지 또 500년이 흐르고, 문왕으로부터 공자까지 또 500여 년이 흘렀다라고 이제 맹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순으로부터 탕왕까지 500년을 흐르는 동안에 우나, 고요, 이용과 같던 이는 직접 성현들로부터 이 도를 듣고 또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탕왕으로부터 문왕까지 500년 동안에 도통에서 문왕은 이제 직접 성현의 도통을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안 인물로 얘기하고 있고, 문왕으로부터 공자까지 500여 년 동안의 이 도통은 공자께서는 이제 직접 성현으로부터 이렇게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들어서 알았다라고 이제 맹자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자로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밖에 안 된다. 성인이 살던 시대와 멀지 않고 성인이 살던 곳과 매우 가까운데 공자의 도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니 아마도 앞으로 들어서 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인심을 바로잡고 사악한 이론을 그치게 하고 편협된 행동을 막고 음란한 말을 몰아내어 새 성인을 계승하고자 한다라고 맹자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도통의 어떤 그 전수자로서 계승자로서 이렇게 자임하고 있습니다. 자, 성현 도통의 계승이 맹자까지 이어지다가 이게 거의 1400여 년 정도 이 도통의 맥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통이 다시 이제 송나라 때 여섯 현인이 나타나셔서 도통을 이제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 도통의 계승은 이제 주염계로부터 잡습니다. 이제 자는 무숙이고 이름은 돈실인데 이제 돈이로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널리 배우고 힘써 행하여 일찍이 도를 알았다고 하고요. 인품이 매우 고결하고 가슴 속에 품은 뜻이 맑아
마치 청풍명월과 같은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00년 맹자 이후로 1400년 동안 끊어진 이제 성현들의 도통을 바로 주렴기에 와서 잇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인물이고요. 특히 태극도설, 역설, 역통 등의 수십 편을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위로는 공명으로부터 천년의 도통을 이어받았고 아래로는 정씨에게 백세의 전승을 열어주었으니 그 맥락이 분명하고 규모가 원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학자들이 차례로 주고받은 것을 일일이 뽑아서 새롭게 일으켰으며 이단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하나로 평정한 공로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주렴계를 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명도 선생한테 이제 도통이 이어져 내려가는데요. 바로 이름은 호이고 자는 백순이고 하나민입니다. 안으로는 경을 주로하고 밖으로는 설을 실천한 인물이며 맹자가 죽은 뒤로 성학을 계승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이렇게 삼았으며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을 깨닫게 하려 하였고 물러가서는 경전의 뜻을 밝히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명도 선생 행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공이 세상을 떠나자 성인의 도가 행해지지 아니하였고 맹자가 돌아가시자 성인화학이 전해지지 아니하였다. 맹자보다 1400여 년 뒤에 나서 성인의 학문을 남아있는 경전에서 얻어 이단서 사설을 막아 성인의 도가 밝아지게 하였다라고 또 명도 선생 묘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선생이 바로 이제 염계 선생 다음으로 도통을 이은 인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정의천 선생이 있는데 정의천 선생은 바로 정명도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인데 명도 선생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해서 어릴 때부터 식견이 아주 매우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애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고 책을 많이 읽었고 한결같이 성인을 스승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행거 선생인데 이름은 제이고 자는 자우이며 대량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물을 때 기질을 변화시키는 도리로서 말해주고 배움이란 성인처럼 된 뒤에 그만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인물이죠. 저서로는 정몽, 서명, 동명 등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소광절인데요. 이름은 이제 옹이고 자는 요부이고 공성인이며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이 되는 내성외양의 학문을 이제 강조한 인물입니다. 특히 황극경세는 공자 맹자의 정맥이다라고 최원정의 아버지가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율곡 선생께서는 성현들이 사물이치를 깨달은 바른 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소강절 선생은 도통의 계승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이제 밀어넣는 경향이 유학자들 사이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자 선생인데요. 바로 주자 선생께서는 학문 수양의 방법으로 거경과 공리를 강조하는데 도통의 전함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성현들이 남겨놓으신 경전과 주석을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바로 성인들이 모아서 집대성을 하셨다면 주자는 바로 현인들의 사상을 모아서 집대성한 인물이라고 율곡 선생은 평하시고 있고 공자 이후에는 정자와 자사가 그 미묘한 진리를 계승하였고 맹자에 이르러 환하게 드러났으며 맹자 이후에 주렴계, 정명도, 정의천, 장영거 그 끊어진 학문을 이었는데 주자에 이르러서 크게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총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바로 성현의 도통의 역사는 크게 정교일치 시대와 정교 분리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이제 복희씨, 신농씨, 황제까지 황제 헌원씨까지 세 인물을 이어서 이제 당요, 우순, 하우, 상탕, 그다음에 주나라의 문왕, 무왕, 성왕, 주공까지 도통에 흘러오다가 바로 정교 분리 시대의 춘추전국 시대 공자님께서
이 앞선 성현들의 사상을 정리해서 유교 철학이 확립이 되죠. 그 뒤로 이제 자사맹자를 거쳐서 바로 송조 육현 마지막 주자에서 집대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대에 이제 또 왕양명이 나와서 양명학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성현 도통에 대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쭉 한번 짚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성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통의 내용을 가지고 전승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